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요즘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시대라면서요. 잘 되는 병원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환자가 진짜 많은데, 반면 환자가 없어서 문을 닫는 병원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병원에서는 의료사고 없이만 환자의 병을 치유하거나 개선해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되는 병원은요, 고객의 마음까지 치유한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잘 되는 병원에는 기적의 소통법이 있다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고객이 우리 병원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시설이나 설비, 환경적 인테리어가 좋지 않아서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호화스러운 건물에 값비싼 값을 가지고 있는 갖추어진 최고급 호텔이라고 할지라도요, 벨보이가 인사도 안 하고 포터가 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카운터 직원이 무뚝뚝하다면 아마 두 번 다시는 그 호텔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반대로 낡은 건물이더라도, 낡은 간판이더라도 신뢰가 청결하고 신선한 공기가 항상 유지되어 있고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하물며 건강한 사람들도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심신이 허약한 환자라든지 그 가족들은 편안하게 대우해주는 병원 직원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의료기관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우선순위로 꼽기 때문에 규칙 엄수를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와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환자를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의료 서비스는 규칙을 넘어선 직원의 행동이 미덕으로 간주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환자가 깜빡 잊고 지갑을 두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도 오고 환자도 뜸하니까 집에 지갑을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라고 직원이 제안을 했다면, 너 왜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려고 하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일이나 잘해라. 고객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질타하거나 부정을 하게 됐을 때 직원은 위축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있다면 비도 오고 고생이 많다. 가져다 드리고 잘 가져다 드리고 와라. 여기는 걱정 말아라.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직원에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조직 풍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건이 안 된다면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좀 해야 되니까 다른 좋은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직원끼리도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곳이어야지만 환자에게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자의 입원 수속을 위해서 이걸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대신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드러운 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유롭게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임기응변이 가능해지는 직원의 서비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온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송풍구에 이렇게 손을 대보거나 리모컨 조절을 통해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환자들에게 흔쾌히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것인데요. 요즘 많이 덥죠? 적정 온도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라든지, 이쪽에 앉아 계시면 석양빛이 세게 들어와서요, 저희가 블라인드를 좀 쳐드릴게요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풍부하게 해주고 환자도 쉽게 직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직원이 적극적으로 돕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 잠재적 클레임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괴로워 보이는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거, 재빨리 고객의 짐을 들어주는 거, 곤란해 보이는 고객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건네는 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환자에게 부축을 해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 이러한 서비스는요, 기술이나 경험, 자격 따위가 필요하지 않는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가는 길 조심해서 가세요. 불편한 몸을 참고 온 병원에서 맞이해주고 따뜻한 말로 배웅해주고 직원의 이러한 마음 씀씀이가 환자에게는 따뜻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를 나열하고 권위적으로 할 말만 하는 그런 의료 상담이 아니라 이 의사는 나를 대우해준다 하고 인식되는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인데요. 땡땡과 담당 의사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병원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감사 인사를 한다든지, 오늘 담당의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면에서 서서 인사를 한다면 의사의 정중한 태도에 환자는 기분이 좋아지겠죠. 통증이 있으셨을 텐데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라고 환자를 이해하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중하고 겸허한 의사의 태도에 성실함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신뢰를 하게 되는데요. 신뢰감을 느낀 환자들은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겠죠. 입소문의 파급 효과는 이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백화점 판매 사원들에게 처음에 입점 교육을 할 때면 상품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판매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화장실,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위치 혹은 건물 내외에 있는 편의시설을 외우게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요.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요, 원내 편의시설을 구석구석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 교육이 필요해요. 뭐 주차장 위치라든지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장소,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팩스를 보낼 만한 곳,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 가까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든지 버스 정류장의 위치,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안내했을 때 환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한 상태가 많아서요. 그만큼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에 되게 민감해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뭐 하세요 라고 일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괜찮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로 환자의 생각을 같이 교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통원치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라는 메시지가 보다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통원치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는 식의 이 환자의 생각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줄이고 불만과 불안 혹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풍부하게 해주고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뉴얼에 벗어난 고객 응대도 필요해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환자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탈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원칙적 서비스와 예외적 서비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외적 서비스는요, 남발을 하게 됐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좋은 평을 받지만 나중에는 전에 분명히 해줬는데 누구누구는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불만을 제기하곤 합니다. 예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원칙을 고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클레임, 즉 위법한 주장, 의료기관 측의 실수를 편승해서요, 과대한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받은 잔돈이 부족하니까 이자까지 쳐서 지불해라.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올 줄 몰랐으니 입원비는 내지 않겠다. 대기시간이 길었으니 미자료를 내라. 이런 등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폭력을 한다든지 지역이나 SNS에 올리겠다 협박한다는 등 이런 잘못된 요구를 하는 고객들에게는 예외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서비스는요, 정당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이 고객에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살펴보면요, 사실 정보와 감정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환자가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다른 환자가 새치기를 했다. 그런데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제대로 줄을 섰는데 다른 환자가 끼어들었고 직원이 주의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 정보이고요. 다른 환자가 새치기를 했는데도 주의를 안 준 직원이 잘못되었고 나는 줄을 섰고 환자가 끼어들어서 나는 기분이 나빴다. 이것은 감정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환자는 사실 정보와 감정 정보, 이 모든 것을 이해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보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고요. 혹은 불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감정 정보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사실 정보와 감정 정보를 함께 살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다른 환자가 끼어들어서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겠어요. 저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선생님 같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줄 서 있는 동안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안내판 같은 것들도 비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감정과 이 정보를 처리받음으로써 충족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레임을 받다 보면 하필 이 전화를 내가 받아가지고 하면서 언짢아하는 직원들도 많고요. 혹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나, 혹은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내가 들어야 하나? 라는 반발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클레임을 제기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클레임을 제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본인의 생각과 느낌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불편한 일을 겪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내가 일부러 안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해시키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심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클레임 대응에 있어서 고객 피해에 따른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클레임 제기에 들어간 수고라든지 스트레스, 시간, 전화요금, 부담 자체가 죄송하다라는 심정으로 환자의 속내를 이해하고 정성을 다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마음의 씀씀이가 향상이 되고 사람과 신뢰를 받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직원이 스스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즉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직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직장 분위기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은요, 이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라는 이 특수한 직무 때문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요. 완벽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한다면 동기부여를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옆에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늘 웃는 모습으로 응해줘서 고마워. 라는 식의 격려화해주고 인정해주는 조직 분위기가 좀 필요해요.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풍부해질수록요, 그곳의 사람들은 보람이나 긍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솔선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에 뜨거운 마음이 샘솟습니다. 주변에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들으면 행위에 대한 평가, 의미 부여로 이어지게 되는데 본인도 그러길 잘했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의욕이 생기겠죠. 바로 이것이 곧 동기부여입니다. 환자 만족도 향상은요, 고객의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직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혹은 직원 간의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나가는 병원의 기적의 소통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직원 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넘쳐나는 커뮤니케이션과 이 환자의 마음,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 직원들의 이 씀씀이, 마음의 씀씀이가 행복한 병원 서비스를 만들고 성공적인 병원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